완벽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돈을 훔치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떨리는 목소리, 저는 돈을 안 훔쳤어요. 라고 말하는 며느리.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사라진 250만 원, 호텔 영수증, 남자와의 밀회. 모든 걸 폭로했어요. 그런데 진짜 가해자는 저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과의 오해로 마음 아프셨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좋아요로 위로해 주세요. 따뜻한 가족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시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처음부터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정말 좋았죠. 결혼 초기에 며느리가 제게 와서 어머니,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가 기억나요. 그때 얼마나 기특했는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피하기 바쁘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오히려 먼저 다가와서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저녁에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며느리였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나중엔 그 인사를 듣는 게 하루의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장 볼 때도 항상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제가 괜찮다고 하면 그래도 한 가지씩은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서 꼭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반찬을 사와주곤 했어요. 명절 때도 혼자서 다 하겠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평소에도 제가 몸이 안 좋으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심지어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머니, 약 드셨어요? 물 많이 드세요라고 계속 챙겨주더라고요. 저녁 먹고 나면 꼭 어머니, 같이 TV 보실래요? 라고 해서 저랑 함께 드라마도 보고 가끔은 어머니, 옛날 이야기 들려주세요 라고 해서 제 젊은 시절 얘기를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딸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아들도 우리 엄마가 며느리 복이 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며느리는 제 생일이나 기념일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결혼 기념일이나 제 생일이 되면 꼭 선물을 준비해서 어머니,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서 안겨오곤 했죠. 작년 제 생일 때는 목걸이를 선물해 주면서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저희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손자들도 할머니를 너무 따르게 해줬고요. 할머니한테 인사드려라. 할머니 말씀 잘 들어라. 항상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우리 가족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야 라고 꼭 가르쳐 주더라고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댁은 며느리 보기 좋아서 부럽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그날까지는 그랬어요.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밤까지는요. 그날 오후 저는 월말 계산을 하려고 통장에서 돈을 꺼내 둔 상태였어요. 50만 원짜리 5장, 총 250만 원을 제 방 서랍에 넣어뒀죠. 내일 아침에 은행 가서 정기예금을 넣으려고 했거든요. 저녁 먹고 나서 며느리가 어머니, 머리 좀 말려드릴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처럼 다정하게요. 저는 고맙다고 하면서 며느리 손에 머리를 맡겼어요. 드라이어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고 며느리가 뒤에서 머리를 말려주고 있었죠. 그런데 중간에 며느리가 어머니, 잠깐만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돌아와서 다시 머리를 말려줬어요. 평소와 똑같이 친절하게요. 어머니, 머리가 정말 윤기가 나네요.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밤 10시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들기 전에 문득 내일 은행 갈 생각에 서랍에 넣어둔 돈이 생각났어요.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서랍을 열어봤는데 돈이 없었어요. 처음엔 제가 다른 곳에 넣어뒀나 싶어서 방 안을 다 뒤져봤어요. 화장대, 옷장, 침대 밑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던 사람은 저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 뿐이었거든요. 아들은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고, 손자들은 아직 어려서 돈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고, 그런 며느리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착한 며느리가 설마, 그동안 저를 그렇게 잘 챙겨주던 며느리가 제 돈을, 혹시 며느리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가져간 건 아닐까? 내일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잠을 청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저는 잠에서 깨어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며느리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나 싶어서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는데 며느리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돈이었어요. 제가 찾고 있던 바로 그 50만 원짜리 지폐들을요. 며느리가 돈을 한 장씩 세어보더니 화장대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서랍을 닫고는 거울을 보면서 뭔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설마, 정말 설마. 급하게 제 방으로 돌아가서 서랍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역시 없었어요. 그럼 며느리가 가져간 게 확실한 거잖아요. 잠시 후 며느리 방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왜 우리 며느리가 이런 짓을? 아침이 되자마자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리야, 잠깐 이리 와봐. 며느리가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왔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내 돈 받니? 돈이요. 무슨 돈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연기라면 정말 대단한 연기였어요. 내가 어제 서랍에 넣어둔 250만 원 말이야. 없어졌어. 정말요? 어디 갔을까요? 혹시 다른 곳에 두셨나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같이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봤거든요. 새벽에 며느리가 그 돈을 세어보고 서랍에 넣는 거려. 며느리야, 혹시 급한 일 있어서 내 돈 잠깐 가져간 거 아니야? 그럼 그렇다고 말해. 혼내지 않을 테니까.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정말 모르겠는데요. 어머니 돈을 제가 왜 가져가요? 며느리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기를 의심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은. 그럼 내 방 좀 봐도 될까? 네, 왜 제 방을요? 혹시나 해서. 며느리 얼굴이 약간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혹시나 해서.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좋아요. 보세요. 며느리 방에 들어가서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는데 없었어요. 돈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여기 넣는 걸 봤는데 다른 서랍들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 이제 믿으시겠어요? 저 정말 모른다니까요. 며느리가 약간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봤는데. 제가 꿈을 꾼 건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다른 곳에 숨겨둔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며느리도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요즘 저한테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의심이 한 번 생기니까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며느리가 혼자 어디 나갔다 오면 돈을 어디 숨기러 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며느리가 제 앞에서 친절하게 굴면 죄책감 때문에 더 잘해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도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예전처럼 어머니, 이거 해드릴까요? 하고 먼저 나서지도 않고 식사 시간에도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아들이 눈치를 채고 물어봤어요. 엄마, 요즘 왜 이래요? 은정이랑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요. 은정이도 요즘 많이 풀이 죽어 있고. 저는 아들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증거도 없는데 은정이가 돈을 훔쳤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고, 은정이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은정이가 빨래를 개다가 갑자기 제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이거 어머니 거세요? 은정이가 들고 있는 건 제가 찾던 바로 그 돈이었어요. 어디서 찾았어? 준호 바지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빨래하려고 주머니 확인하다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준호 바지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준호가 가져간 거였구나. 미안해, 은정아. 엄마가 너를 의심해서. 하지만 은정이 표정이 밝아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저를 그렇게 의심하셨던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왜 제 방까지 뒤지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고요? 은정이 목소리에 상처받은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은정이는 그날 이후로도 저에게 예전처럼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저도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새벽에 은정이가 돈을 세는 걸 봤는데, 그럼 그건 뭐였을까요? 혹시 제가 꿈을 꾼 건가? 아니면 다른 뭔가를 본 건가?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고, 은정이와 제 사이는 예전 같지 않게 되었어요. 돈 사건이 일단락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아침에 은정이에게 말했어요. 은정아, 오늘 오후에 친구들 만나러 나갈 거야.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네, 어머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은정이가 예전보다는 어색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오후 2시쯤 집을 나섰는데 친구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약속이 취소됐어요. 할 수 없이 혼자 쇼핑을 하고 4시쯤 집에 돌아왔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응.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은정이 목소리였는데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신발을 조용히 벗고 귀를 기울여 봤어요. 네. 이번 주 안에요? 그런데 그 정도 금액이면.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볼게요. 금액, 무슨 금액을 말하는 걸까요? 어머니가 모르게 해야 하는데. 네, 조심할게요. 절대 들키지 않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가 모르게, 들키지 않게. 저는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어요. 그럼 내일 오전에 만날까요? 어머니가 시장 가시는 시간에. 네, 그때가 좋겠어요.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밖으로 나가서 다시 현관문을 여는 척했어요. 다녀왔어.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은정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좀 붉어져 있었고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응, 약속이 취소되어서. 넌 뭐 했어? 저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은정이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방금 전 전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녁 시간에 슬쩍 물어봤어요. 은정아, 오늘 누구랑 전화했어? 전화요? 언제요? 오후에. 내가 들어올 때 전화하고 있던 것 같던데. 은정이 얼굴이 잠깐 굳어지더니 말했어요. 아, 친구랑 잠깐 통화했어요. 무슨 얘기했는데. 그냥 별거 아니에요. 애들 얘기하고. 은정이가 시선을 피하면서 대답했어요. 평소 같으면 어떤 친구인지, 뭔 얘기했는지 자세히 말해줬을 텐데. 이번엔 대답이 너무 짧고 어색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금액, 어머니가 모르게, 들키지 않게. 내일 오전에 만나자. 이런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일부러 시장에 간다고 말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은정이가 집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가방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은정이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고 저도 택시를 타고 따라갔죠. 은정이가 내린 곳은 은행이었어요. 왜 은정이가 은혜에 왔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은정이는 은행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20분 정도 지나서 은정이가 나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남자와 만났어요.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였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고 저도 다른 카페에서 지켜봤어요. 멀어서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은정이가 뭔가를 간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면서 어두운 표정을 지었고요.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남자가 일어나면서 명함 같은 걸 주더라고요. 은정이는 그걸 받아서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집에 돌아온 은정이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은정아,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집에 없더라. 잠깐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동네 한 바퀴가 아니라 시내은행까지 가서 누군가와 만났는데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은정이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 며칠 후 저는 은정이가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는 걸 봤어요. 메시지가 오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확인하고 누군가 올 때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거나 주머니에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은정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핸드폰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마침 메시지가 와서 화면이 켜졌는데 내일까지 답 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발신자는 김대리라고 되어 있었어요. 김대리가 누굴까요? 은정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은정이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은정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날 밤 은정이는 계속 뒤척이면서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어요.
중간중간 한숨 쉬는 소리도 들렸고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오후에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또 친구라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이미 어제 그 메시지를 봤거든요. 김대리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분명했어요. 은정이가 나간 후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은정이 방을 살펴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서랍을 열어보니 명함이 하나 있더라고요. 김대리가 아니라 오호금융 김철수 대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금융회사요? 은정이가 왜 금융회사 사람과 만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계산기로 뭔가를 계산한 종이가 있었어요. 큰 숫자들이 적혀 있었는데 월 상환 금액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월 상환 금액, 은정이가 뭔가 빚을 진 건가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이상한 행동들, 몰래 하는 전화 통화들, 은행 방문, 금융회사 직원과의 만남. 은정이가 어디선가 돈을 빌렸고 그걸 갚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때 제 돈을 가져간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은정이가 돌아왔을 때 얼굴이 더 안 좋아져 있었어요. 눈도 빨갛게 되어 있었고 울었던 것 같았어요. 은정아, 무슨 일 있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정이가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은정이가 정말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왜 저한테 말하지 않는 걸까? 가족인데. 아니면 정말로 그때 제 돈을 가져간 게 맞는 건 아닐까? 빚을 갚기 위해서 말이에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제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은정아, 오늘 병원 갔다 와야 해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해결하고. 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은정이가 인사를 하면서 배웅해 줬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뭔가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원래 4시쯤 집에 갈 예정이었는데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낯선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 같은 건데 평소에 은정이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실이 뭔가 달랐어요. 소파 쿠션이 평소와 다르게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 컵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은정이가 쓰는 컵이었는데 다른 하나는 저희 집 컵이 아니었어요. 은정아, 다녀왔어. 네, 어서 오세요. 은정이가 부엌에서 나왔는데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옷도 집에 있을 때 입는 옷이 아니라 외출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있었고요. 누가 왔다 갔어? 컵이 2개 있네. 네. 잠깐 친구가 들렀다 갔어요. 또 친구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떤 친구? 나도 아는 친구야.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대학교 동창이에요. 남자친구야? 여자친구야? 은정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여자친구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화장실에서 변기 시트가 올라가 있었거든요. 여자가 왔다면 변기 시트가 올라가 있을 리 없잖아요. 그리고 현관에서 낯선 남자 신발 자국 같은 것도 보였어요. 은정이 신발보다 훨씬 큰 발자국이었거든요. 은정아, 그 친구 이름이 뭐야? 이름요? 왜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미영이요. 김미영. 은정이가 대답하면서 시선을 피했어요. 거짓말하는 게 티가 났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히 남자가 집에 왔었는데 왜 여자친구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설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 금융회사 직원과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빚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나갔다가 일찍 돌아왔어요. 오후 2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이번엔 정말 확실하게 봤어요. 제가 모르는 남자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 거요. 40대 초반 정도의 남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급하게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숨어서 5분 정도 기다린 다음 집에 들어갔어요. 은정아, 다녀왔어.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은정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고 머리도 평소보다 흐트러져 있었어요. 응, 일이 일찍 끝나서. 누가 왔다 갔어? 아무도 안 왔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거짓말을 했어요. 분명히 남자가 나가는 걸 봤는데 말이에요. 그럼 이 냄새는 뭐야? 향수 냄새 나는데. 향수요? 제가 새로 산 향수예요. 은정이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이 향수 냄새는 방금 나간 그 남자에게서 나는 냄새였어요. 거실을 둘러보니 또 컵이 2개 있었어요. 그리고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있었는데 은정이는 담배를 피우지 않거든요. 은정아, 이 담배꽁초는 뭐야? 아, 그게. 은정이가 당황하더니 창문을 열어뒀는데 바람에 날아온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바람에 담배꽁초가 날아와서 재떨이에 떨어진다고요? 그날 저녁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은정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어요. 은정이가 뭔가 심각하게 말하고 있었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남자를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요?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은정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은정이가 나간 사이에 그녀의 방을 다시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요. 화장대 서랍에서 처음 보는 립스틱을 발견했어요. 평소 은정이가 쓰는 색깔과 전혀 다른 진한 빨간색이었어요. 그리고 브랜드도 비싼 거더라고요. 옷장을 열어보니 새로운 속옷들이 있었어요. 평소 은정이가 입는 것보다 훨씬 화려하고 비싼 것들이었죠. 그리고 침대 밑에서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어요. 호텔 카페 영수증, 비싼 레스토랑 영수증들이었어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 모두 최근 1달 사이의 것들이었고 시간은 모두 낮 시간이었어요. 제가 집에 없는 시간에 누군가와 만나서 비싼 곳에서 식사를 한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중 하나의 영수증에는 커플 세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커플 세트라니. 이건 분명히 불륜이었어요. 그리고 영수증 뒤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2시 같은 곳에서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 그게 바로 내일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은정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 남자와 만나려면 돈이 필요해서 제 돈을 훔쳤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선가 돈을 빌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준호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은정이를 직접 추궁해야 할까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은정이가 화장을 하고 예쁘게 옷을 입고 나가는 걸 봤어요.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30분 후에 택시를 타고 그 영수증에 적혀 있던 호텔 카페로 갔어요.
정말로 있었어요. 은정이가 그 남자와 마주 앉아서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요. 남자는 지난번에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은정이는 평소에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하게 화장하고 새로 산 옷을 입고 그 진한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은정이 뺨에 키스하는 것도 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준호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저녁에 은정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니, 저녁 뭐 드실래요? 괜찮아, 알아서 해.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은정이가 걱정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이런 연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인가요? 그날 밤, 준호와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호야, 은정이랑 요즘 어때? 뭐가요? 사이가 좋아? 네, 괜찮은데요. 왜 그러세요? 순진한 우리 아들.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네요. 그냥 요즘 은정이가 좀 이상해서. 이상하다니요. 뭐가 이상한데요? 저는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준호가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결국 그날도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은정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돈이 필요해서 제 돈을 훔쳤던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돈을 빌려서 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거였고요. 그 생각을 하니 더 이상 은정이와 같은 집에 있기가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얼굴로 저를 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호 앞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은정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배신한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어요. 저는 은정이와 말을 섞는 것도 힘들어졌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은정이가 급하게 부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당황스럽고 초조한 표정이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제가 어제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어제 뭘 했는지 왜 나한테 물어봐? 너 자신이 뭘 했는지 모른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어제 저녁에 어머니한테 뭔가 말씀드렸나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자기가 뭘 말했는지를 저한테 물어본다고요? 별말 안 했는데. 왜? 은정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더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냥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가끔 헷갈려서요. 그날 오후 은정이가 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따라가지 않고 집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2시간 정도 지나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박은정 씨 보호자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오호백화점 보안실입니다. 박은정 씨가 저희 매장에서 물건을 가져가시려다가 발견되어서 연락드립니다. 물건을 가져가시려다가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잠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박은정 씨가 화장품 매장에서 립스틱을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나가시려다가 저희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안실에 계시는데 가족분이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리가 띵했어요. 은정이가 물건을 훔쳤다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급하게 백화점으로 갔어요. 보안실에 가니 은정이가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더라고요. 은정아.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은정이가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보안 요원이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은정이가 립스틱 하나를 가방에 넣고 매장을 나가려다가 경보기가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뭘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네, 립스틱을 언제 가방에 넣었는지, 왜 계산하지 않았는지 전혀 모르시겠다고 하시면서 또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네요. 돈 사건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은정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이걸 가방에 넣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은정이가 울먹이면서 말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진짜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은정이를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매장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은정이가 진심으로 당황해하는 것 같다며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주겠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은정이에게 물어봤어요. 은정아, 요즘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정상이야.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 자꾸 이상해요.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자꾸 생겨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그 남자랑 만나는 것도 기억 안 나. 남자요? 무슨 남자 말씀이세요? 은정이가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은정이가 이중인격이라도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거실에 나와 있었어요.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은정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뒤지는 소리 같았거든요. 조용히 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은정이가 옷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디 있지? 분명히 여기 뒀는데 하면서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면서 뭔가를 찾았는지 기뻐하더라고요. 손에 든 건 작은 상자였어요. 은정이가 그 상자를 열어보더니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멀어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반지 같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은정이가 갑자기 그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는 서랍 깊숙이 숨기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니야, 안 돼. 하면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저는 급하게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계속 궁금했어요. 은정이가 새벽에 뭘 찾고 있었던 걸까요? 그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던 걸까요? 다음 날 은정이가 나간 사이에 그 상자를 찾아봤어요. 서랍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놀랐어요. 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반지가 하나 있었고 그 옆에는 남자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본 그 남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편지가 있었어요. 은정아, 이 반지는 우리 사랑의 증표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 약속한 대로 다음 달에는 모든 걸 정리하고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편지는 거기서 끝났는데 서명은 영수라고 되어 있었어요. 영수, 그럼 은정이가 만나는 남자가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라는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편지 날짜였어요. 한 달 전이었거든요. 그럼 은정이가 준호와 이혼하고 그 남자와 도망갈 계획이라는 건가요? 그 순간 정말 어지러웠어요. 은정이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은정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여자가 언제까지 이런 연기를 계속할 생각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준호가 출장을 가는 날이었어요. 2박 3일 일정이었죠. 엄마, 제가 없는 동안 은정이 잘 부탁드려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준호가 떠나고 나서 은정이 행동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들뜬 것 같았거든요. 저녁 먹고 나서 은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하루 종일 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그 남자와 만날 약속이 있는 거겠죠. 그래, 조심히 다녀와. 다음 날 아침 은정이가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결혼식에 간다기보다는 데이트하러 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뒤따라가 볼까 하다가 그냥 집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어차피 뻔한 결과일 테니까요. 그런데 오후 4시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왔어? 하지만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관 쪽으로 가봤는데 은정이가 현관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옷은 아침에 입고 나간 것과 똑같았는데 뭔가 어수선해 보였어요. 은정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결혼식 끝났어. 결혼식이요? 은정이가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응, 친구 결혼식 간다고 했잖아.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자기가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른다는 건가요? 은정아, 너 지금 농담하는 거야? 어머니, 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뭘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은정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진짜처럼 보였어요. 그럼 내가 아침에 어디 간다고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저 아침에 나갔었나요? 이번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기가 나갔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은정이 가방을 보니까 호텔 키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은정아, 이건 뭐야? 키카드를 보여주니까 은정이가 더 당황하더라고요. 이게 뭐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가방에서 나왔어. 제 가방에서요? 언제? 어떻게? 은정이가 진짜로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은정이를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또 연기하고 있는 거야. 들켰으니까 모르는 척하는 거지.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은정이 행동이 더 이상해졌어요.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25일이야. 1시간 후, 어머니, 오늘이 며칠이에요? 아까 말했잖아, 25일이라고. 또 1시간 후, 어머니, 오늘이 며칠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계속 뒤척이면서 어디 갔지? 뭘 했지? 하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은정이가 정말 이상해졌다는 걸 말이에요. 불륜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신까지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이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은정이도 거실에 있었는데 제가 심각한 표정을 짓자 불안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은정이 얘기야. 은정이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준호야. 은정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 뭐라고요? 준호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은정이도 얼굴이 새하얘졌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끝이 아니야. 돈도 훔쳤고 백화점에서 물건도 훔쳤어. 그리고 지금은 정신병 연기까지 하고 있어.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은정이가 왜 그런 짓을? 내가 다 봤어. 호텔에서 남자랑 키스하는 것도 봤고, 우리 집에 남자 데려오는 것도 봤어. 준호가 은정이를 바라봤어요. 은정이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고요. 은정아, 엄마 말이 사실이야? 저는 은정이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또 기억 안 난다는 소리. 들켰으니까 이제 정신병자인 척하는 거지.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은정이, 너 정말 기억이 안 나. 준호야. 나는. 은정이가 울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평소에 그 억지 우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정말 절망적으로 울고 있었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너희가 누군지도. 그 순간 준호와 저 모두 얼어붙었어요. 은정아, 나 준호야. 내 남편이고, 이분은 우리 엄마야. 준호가 누구야? 남편이 누구야? 은정이가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요. 준호가 급하게 은정이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은정아, 정신 차려. 나야, 준호. 싫어, 건드리지 마. 당신 누구야? 은정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준호를 밀어냈어요. 그리고는 구석으로 가서 웅크리고 앉았어요. 무서워.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고 싶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뭔가 잘못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은정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은정이는 밤새 계속 집에 가고 싶다 하며 울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은정이를 진찰하고 여러 검사를 한 후에 저희를 따로 불렀어요. 환자분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이는데 젊은 나이에 이 정도로 진행된 것을 보면 치매라고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로 보입니다. 4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경우인데 진행 속도가 일반적인 치매보다 빠른 편입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그동안 은정이가 이상하게 행동한 것들이 다, 네, 모두 치매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 상실, 판단력 저하, 같은 질문 반복, 장소와 사람에 대한 인식 장애. 이 모든 것들이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이 나이대에 발생하는 치매는 가족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젊으니까 설마 치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문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게 뒤바뀐 진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돈을 가져간 것, 은정이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도, 새벽에 저를 깨워서 자기가 가져갔다고 고백한 것도 모두 치매 때문이었어요. 비밀스러운 전화 통화들. 아마 은정이가 자신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병원이나 상담소에 문의했던 거였나 봐요. 은행 방문과 금융회사 직원과의 만남. 혹시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금융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 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남자들. 갑자기 생각났어요. 며칠 전에 본 그 영수라는 사람의 편지. 모든 걸 정리하고 나와 함께. 라는 내용.
혹시 그건 치료나 요양에 관한 내용이었던 건 아닐까요? 제가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요? 호텔 키카드도 은정이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어디 갔다가 어떻게 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불륜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가져간 것도 정말로 기억하지 못해서 계산하는 걸 깜빡했던 거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은정이가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희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준호의 위로가 더 가슴 아팠어요. 그동안 제가 은정이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얼마나 의심하고 미워했는지, 은정이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혼란스럽고 무서웠을 텐데, 그런 은정이에게 저는 도둑이라고, 바람난다고,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은정이가 새벽에 저를 깨워서 죄송해요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미안하다는 뜻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는. 은정이가 기억이 안 나요라고 할 때, 그건 변명이 아니라 정말로 기억이 안 났던 거였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준호가 저를 걱정해 주는데, 정작 제가 걱정해야 할 사람은 은정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며느리를 얼마나 잘못 이해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병원에서 며칠 동안 검사를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한 은정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조금 안정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기억이 흐릿했어요. 은정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서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은정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마치 처음 와보는 집인 것처럼요. 여기, 제가 살던 곳이죠. 응, 은정아. 우리 집이야. 거실에 앉혀놓고 저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은정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은정아. 제가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기억은 안 나지만 어머니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착한 아이가 자기 잘못도 아닌데 미안하다고 하네요. 아니야, 은정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은정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손이었는데 왜 그렇게 작게 느껴지는지. 어머니, 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많이 싫어하게 되셨다는 건 알겠어요. 싫어한 게 아니야, 은정아. 엄마가 몰랐어. 내가 아픈 줄을. 그날 저녁, 저는 은정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예전처럼요. 하지만 은정이는 달라져 있었어요. 감자를 깎다가 중간에 멈춰서 제가 뭘 하고 있었지?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기도 하고요. 은정아, 감자 깎는 거였어. 아, 네. 감자. 그러면서도 은정이는 계속 죄송해요 라고 말했어요.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은정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은정이가 제 침대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며느리였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니. 저는 은정이에게 말해줬어요. 처음 시집왔을 때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일. 매일 아침 저녁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던 일.
제가 아플 때마다 정성껏 돌봐줬던 일들을요. 정말 제가 그런 일들을 했나요? 그럼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 동네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은정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상해졌을까요? 어머니를 힘들게 했을까요? 은정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병 때문이야. 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날 밤 은정이는 제 침대에서 함께 잤어요. 예전에 가끔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밤중에 은정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집이 어디죠? 은정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요? 엄마가 어디 계세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정이가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였어요. 은정아, 나야. 어머니야. 어머니,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은정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손자들에게 불러줬던 자장가를요. 은정이가 제 품에서 다시 잠들 때까지 계속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은정이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은정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저는 매번 우리 집이야, 은정아. 엄마가 여기 있어 라고 대답해 줬어요. 제가 뭘 해야 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엄마랑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은정이는 계속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예전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설거지를 하려다가 그릇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서 있거나, 빨래를 개려다가 중간에 멈춰서 제가 뭘 하고 있었지? 라고 물어보거나, 그럴 때마다 저는 은정이 옆에 가서 함께 했어요. 은정아, 이 그릇은 여기에 두는 거야. 아, 네. 여기에. 그래, 잘했어. 가끔 은정이가 예전의 기억을 떠올릴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생일에 뭔가 선물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응, 목걸이 줬었어. 정말 예뻤어. 정말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나요? 그럼 너무 좋아했지.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 그러면 은정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에 그 밝은 미소였어요. 하지만 몇 분 후면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순간만이라도 은정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물론 힘든 때도 많았어요. 은정이가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울면서 현관으로 나가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은정아, 여기가 집이야. 아니에요. 여기는 제 집이 아니에요. 엄마가 어디 계세요? 그럴 때면 저는 은정이를 꼭 안아주면서 계속 말해줬어요.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은정이랑 함께 있을게. 때로는 은정이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할 때도 있었어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왜 제 집에 계시죠?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하지만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나는 어머니야, 은정아. 네, 시어머니. 시어머니,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나면 되는 거야. 가끔은 은정이가 밤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을 때도 있었어요. 어디 있지? 분명히 여기 뒀는데. 은정아, 뭘 찾고 있어? 모르겠어요. 뭔가 중요한 건데. 꼭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은정이와 함께 찾는 척했어요. 실제로는 없는 것을 찾고 있다는 걸 알지만 은정이 마음을 달래주려고요. 하지만 가끔 작은 기적 같은 순간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은정이가 부엌에서 저를 도와주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이 냄새.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냄새 같아요. 맞아, 은정아.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야. 제가 좋아했나요? 응, 맨날 맛있다고 했어. 그날 은정이는 된장찌개를 2그릇이나 먹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좋은 식욕이었어요. 또 어느 날은 은정이가 갑자기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요. 응, 잘 잤어. 은정이도 잘 잤어. 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은정이가 당황해 했지만 저는 너무 기뻤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구나 싶어서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은정이는 엄마가 돌볼게. 하지만 너무 힘드시잖아요. 밤에도 잠 못 주무시고. 힘든 게 아니야. 이제야 진짜 은정이를 돌보는 것 같아. 준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은 은정이를 의심하고 미워했잖아.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필요로 하는 은정이를 돌보는 거야. 이게 진짜 가족이 하는 일이지. 엄마, 은정이가 우리한테 온 게 정말 다행이야. 만약 다른 집에 시집 갔다면 이런 돌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정이가 우리 가족이어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은정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정말 잘 돌봐주신다는 건 알겠어요. 당연한 거야, 은정아. 다른 집 같으면 저 같은 며느리는 쫓아냈을 텐데.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받아주시네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는 은정이를 의심하고 밀어냈었는데. 은정아,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끝까지 함께하는 거야.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정말 감사해요. 은정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고요. 그날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은정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요. 비록 은정이의 기억은 점점 더 사라져갈지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은정이 곁에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가족이 하는 일이니까요.